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앞서 살펴봤던 덱스톱 가상화 그리고 VM웨어 뷰가 이 덱스톱 가상화 환경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 VM웨어 뷰를 이용을 해서 덱스톱 가상화를 했을 때 좀 타사와는 다르게 혹은 뭔가 좀 돋보여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들 함께 어울려졌을 때 더 멋이 나는 이런 좋은 솔루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 접속할 때 그 단말 장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제 PC로 가상 데스크탑을 접속한다 했을 때 이 환경에 대해서 보안은 어떻게 되려는지, 그리고 보통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한 번만 넣는 것 가지고는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투팩터 인증, 이중 보안을 위해서 뭐 OTP를 쓰시던가 아니면은 뭐 스마트 카드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태블릿 접속하는 것과, 그리고 오직 VM웨어 뷰만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탁월한 3D 그래픽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뭐 오프라인 데스크탑, 그다음에 보안을 위한 V실드 엔드포인트 설명드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화 데스크탑 접속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PC방에 가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접속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요. 특히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좀 기밀 정보 같은 걸 화면 캡처를 떠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은 중요한 파일을 빼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뭐 화면 캡처 방지 소프트웨어를 뭐 PC에 설치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푸시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요. 외부에서 접근을 하실 때 보통 이제 보안이 필요한 건 다 외부 접속이지 않습니까? 이때 SSL VPN 회사에서 만든 Secure Virtual Workspace,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밑에 화면 밑에 제가 F5라 시스코트가 이름도 넣어놨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각각 SSL VPN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SSL VPN을 접속을 하면은 이 Secure Virtual Workspace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떠가지고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리고 USB 접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캡처 못하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된 상태에서 VPN 접속을 시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PN 접속이 되기 전에 이미 보안이 갖춰진 상태에서 접속을 하게 해주고요. 특히 이제 뭐 작업을 하다가 제가 VPN을 접속한 다음에 뭐 파일을 몇 개 뭐 메모하느라 저장을 해놨는데 VPN 연결 끊겼을 때 그게 제 PC에 남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역시도 어떤 샌드박스 역할을 해가지고 접속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해버리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Secure Virtual Workspace를 쓰기 전에는 제 바탕화면이 아주 어지럽습니다. 각종 프로그램들 다 설치되어 있고요. 하지만 Secure Workspace를 작동을 시키면은 이 화면을 덮어버린 다음에 지금 화면 위쪽에 Secure Virtual Workspace가 있고 아이콘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화면은 지금 Secure Virtual Workspace가 새롭게 만든 그런 바탕화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VMware 뷰 접속을 해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을 이용을 하면은 캡처도 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자료를 빼가더라도 유출을 하더라도 혹은 이쪽 바탕화면에 자료를 하나 남기더라도 이 연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돼서 안정성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접속한 화면을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있는데요. 그걸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인 데스크탑이고요. 화면 전체 캡처를 제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캡처 프로그램이 떴고요. 캡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스크탑 뭐 PC 환경에서는 다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화면 전체 캡처를 거는데 이제 10초 동안 기다립니다. 화면 오른쪽 밑에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Secure Virtual Workspace가 지금 실행을 시켰고요. 가상 데스크탑 환경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깥단에 있는 캡처 프로그램이 전체 화면 캡처를 걸더라도 이게 캡처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이 버추얼 워크스페이스가 제공하는, 지금 화면이 까맣게 나와서 캡처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가상화 환경에 접속을 할 때 일반적인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 부족하다, 이때는 투팩터 인증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RSA, CQID 이 토큰을 이용하는 건데요.
몇몇 은행권에서 이거 뭐 인터넷 뱅킹 사용하실 때도 이미 많이 써와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OTP의 개요는 핀 코드와 토큰 코드가 있는데, 핀 코드는 이제 본인한테만 할당이 된 거고요. 그에 맞는 토큰 코드가 60초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어디 메모해 놓더라도 접속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아주 좋은 보안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증이 되는 방식은 사용자가 핀 코드와 OTP 값을 합쳐 가지고 입력한 값을 인증 서버에서 전체적인 패스코드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통과를 시키고, 아니면 이제 뭐 다시 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기능이고요. 실제로 저희 VMware 뷰와 연결이 됐을 때는 사용자가 접속을 할 때 우선은 뷰 커넥션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하지만 이 뷰 커넥션 서버가 RSA 인증 서버와 함께 동기화할 수 있는, 연결이 되는 옵션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뷰 커넥션 서버에 ID 패스워드 그 다음에 CQID 토큰까지 다 패스코드까지 다 집어넣으면 RSA 인증 먼저 한번 하고요. 그리고 액티브 디렉터리 인증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가상 데스크탑을 할당받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접속 화면인데요. 맨 처음 접속할 때는 아이디 넣고 패스코드 값을 쭉 넣어줍니다. 이게 인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액티브 디렉터리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줍니다. 이 아이디는 이미 한번 들어가 있었으니 한 번만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투팩터 인증으로 좀 더 보안성 있는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SSL VPN을 통해서 접속을 사내 데스크탑 환경에 접속을 했을 때와, 그리고 뷰 클라우드를 프로그램을 띄워서 접속했을 때, 이 지금 다양한 단계가 있고, 특히 이제 OTP 인증까지 있는데요.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기능을 추가하면은 접속할 때마다 인증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의 인증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존재하는데요. SSL VPN, OTP, 그리고 뷰 클라이언트를 통한 가상 데스크탑 접속까지 이 모든 것을 싱글 사인온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딱 한 번만 맨 첫 번째 화면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뭐 OTP 패스코드까지 입력해주면 한 번에 로그인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잠깐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왼쪽에 이제 보시듯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RSA 패스워드까지 넣고 되면은 이게 인증 처리를 돼서 바로 다음 단계까지 싱글 사인온으로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으로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동영상은 F5 SSL VPN을 통해서 접속하고, 그다음에 RSA OTP, 그러니까 이게 꼭 기계만 있는 게 아니라 PC 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패스코드 확인하게 해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싱글 사인온으로 데스크탑까지 접속하는 이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SL VPN 접속을 하면은 ID 패스워드, RSA 패스코드 값 넣고 AD에 패스워드를 넣어주고요.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사용자에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대로 인증 처리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그게 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손 하나 대지도 않고도 바로 가상 데스크탑이 떠서 싱글 사인으로 무리 없이 한 번에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RSA OTP 말고도 스마트 카드를 통해서 좀 더 보안을 강화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카드 역시 뷰캐넥에서 접속하는 프로그램 똑같습니다. 접속하실 때 스마트 카드 넣고 핀 코드 입력하시면 다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때 인증 받으셔서 접속하시게 되면은 투팩터 인증으로 처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태블릿을 통한 뷰 접속 부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태블릿은 뭐 국내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이 있고요. 특히 중에서 아이패드용은 제가 PC 오버 IP가 적용이 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올려놨습니다. 현재 발표되자마자 비즈니스 분야 앱 1위에 올랐고요. 화면 보시듯이 그냥 뭐 일반적인 PC 화면 똑같은 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고
아이패드에 키보드 띄워서 뭐 입력하시거나 이런 거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그냥 아이패드로 접속하는 것보다 뭐 몇 가지 장치를 더 붙이면 좀 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왼쪽 화면은 아이패드와 블루투스 키보드 그리고 외부 모니터 연결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업무를 편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갤럭시 탭을 이용을 해서 블루투스 키보드와 블루투스 마우스를 붙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쪽에 작은 게 여기 있는 게 이제 마우스 커서고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 업무 하듯이 마우스 커서를 클릭해서 업무 보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태블릿 환경에서도 충분히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가상 데스크탑 접속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3D 그래픽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VM웨어 뷰가 타사보다 탁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게 약간의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상에 써놓기를 PCOIP 호스트 카드와 제로 클라이언트의 조합을 이루면은 3D 그래픽의 원본과 동일한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가상 데스크탑 환경은 서버에 있는 서버 CPU가 렌더링한 결과를 받아오는 거지만 이제 저희 VM웨어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PC 오브 IP 호스트 카드가 이 그래픽 카드가 뽑아내는 디지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PC 오브 IP 호스트 카드로 가져갑니다. 이 카드가 하는 역할은 그래픽 카드의 디지털 신호를 PCOIP 프로토콜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 네트워크를 타고 제로 클라이언트까지 전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업체에서 3D를 구현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방식이든 아니면 하드웨어를 가상화를 하든 이제 방식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이게 프레임이 그리 썩 좋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당 뭐 6에서 10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면 너무 느려서 3D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체를 이렇게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물체를 키웠다 줄였다 했을 때 너무 끊어지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불편함이 많으시죠. 근데 저희 VMware 뷰 환경에서 PC 오브 IP 호스트 카드 제로 클라이언트를 연결을 했을 때 최소 30프레임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한 59프레임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스트 카드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 큰 그림이고요. 이쪽에 있는 그래픽 워크스테이션에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고 거기에 PCOIP 호스트 카드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제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VMware 뷰 커넥션 서브 브로커를 이용을 해서 ID 패스워드 인증받고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뭐 1대1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가상 데스크탑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뷰 메이저 커넥션 브로커를 통해서 접속하는 구조로 가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3D 그래픽 성능 BMT를 국내 대형 고객사에서 올해 2월에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PC 오브 IP 호스트 카드와 제로 클라이언트 조합으로 59프레임이 나왔고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총 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PC가 일반적으로 60프레임이 나오고 TV는 30프레임, 영화는 24프레임이 나오는데요. 적어도 이 정도쯤은 나와야지만 사용자들이 쓰시기에 무리 없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3D 쪽 작업하시는 뭐 연구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칼 같은 이미지 그리고 빠른 움직임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환경 고객분들께 제안을 해드리고 제안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저희 뷰를 통한 이 PCOIP 호스트 카드, 그다음 제로 클라이언트 조합을 한번 좀 공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